네, 3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추론하는 방법은 다 맞게 쓰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이 추론할 수 있는 광고 영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광고 안에 그걸 보는 친구들이 메시지를 추론할 수 있도록 광고를 구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진 글, 그림, 광고 등을 보고 여러분들이 추론을 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창작자의 입장이 돼서 추론을 할 수 있는 힌트를 충분히 넣어서 창작물을 만드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창작하는 게 더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이 단원의 마지막에 와서야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만들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단계 잘 밟아 나가다 보면 여러분도 훌륭한 광고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까지 배웠던 추론 방법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고 광고를 만드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광고를 만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 TV 광고를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부가 만들겠죠. 정말로 정부가 만들까요? 대통령님이 카메라 잡으시고 교육부 장관님이 콘티 짜시고 이러나요? 아니죠. 광고를 만드는 업체에 아마 이렇게 광고 찍어주세요 혹은 이런 메시지 가진 광고 찍어주세요 하고 맡길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그 회사가 찍진 않잖아요. 뮤직비디오 감독을 모시고 와서 조명팀, 의상팀, 컨셉팀 정하고 작가가 콘티 쓰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서 하나의 동영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작업을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나는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은 동영상을 만들 거야 라기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드는가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 도덕 시간에 재능 기부 동영상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별것 안 되는 동영상인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들고 상당히 공도 많이 들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동영상을 만들어 나가 봅시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써먹어보는 실천 부분입니다. 영상 광고 만들기예요. 그쵸? 여기는 모둠별로 나와 있으나 우리는 개인별로 할 겁니다. 그쵸? 알리고 싶은 내용을 영상 광고로 만들 계획을 세워봅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쵸?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쵸? 글을 쓰던 그림을 그리던 무엇을 하던 항상 가장 처음 정해야 되는 게 바로 주제예요. 주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볼까요? 아래 보기 부분에 12가지의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려, 지구, 아마 환경이겠죠? 교복. 여러분들 내년이면 이제 교복 입을 거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전통문화, 미세먼지, 평등, 소비, 요즘 우리 사회시간에 배우고 있죠. 그다음에 스마트폰, 요새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량 정말 많을 텐데요.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 학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좋은 주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독서. 여러분들 6월이 거의 끝나갑니다. 6월 독서 트래커 선생님이 걷겠죠. 그거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시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졌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광고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네, 학교폭력은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특히나 여러분들이 직접 겪거나 보거나 들은 소재를 가지고 다뤄보는 것도 좋겠네요. 마지막은
스포츠 정신입니다. 우리 반에도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스포츠 정신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쵸? 페어플레이 정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광고로 만들어봐도 좋겠네요. 선생님은 이 중에서 여기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배려를 주제로 영상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려도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요. 뭐 노약자들을 배려하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친구를 배려하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낯선 곳에 온 외국인들을 배려하자 이렇게 대상을 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측면에서 배려하자인지 정할 수도 있죠. 언어를 쓸 때 배려하는 말을 하자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행동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실천을 하자 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배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컨셉을 잡아보는 것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배려 중에서도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이 몇 가지 늘어났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알리고 싶은 내용은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과 관련된 예절을 잘 지키자. 이 내용을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친구들 아니고요. 자신이 알고 싶은 내용을 문장으로 서로 만들어서 얘기한 다음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모둠 활동일 때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죠. 왜냐면 혼자서 모든 과정을 다 밟아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개인이 할 때는 3번은 필요 없고, 선생님은 선생님 혼자 여기 내가 알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광고를 계획하면 되겠죠? 3번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알리고 싶은 내용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이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광고를 보는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 학급 친구들, 3반 친구들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을 주고 나서 너 이때 불편했지, 안 그래? 라고 했을 때 정말 불편했어 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몰입해서 야 진짜 저때 얘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저렇게 행동했으면 나도 위험하지 않고 정말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수업할 때 혹은 교실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우리 교실에서 반드시 앞문만 들어오고 뒷문은 나갈 때만 사용해야 되는데 뒷문으로 막 들어오려고 한다거나 하는 친구 때문에 불안했던 경험 있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손 소독제 꼭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고 들어오면서 막 손으로 다른 친구들 책상을 만지면서 들어온다던가 뭐 이런 친구가 있었다면 불안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혹은 재채기 할 때 선생님 마스크를 썼지만 옷자락을 한 번 더 가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그것도 가림판 쪽을 향해서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 쪽을 향해서 옆을 보거나 뒤를 보고 재채기를 한다. 그럼 불안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위생예절과 관련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겪었던 혹은 봤던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그것을 주제로 소재로 해서 화면을 구성하시면 좋겠죠. 선생님은 몇 가지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랑
여러 가지 쓰면 좋겠죠? 좋습니다. 최대한 많은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 중에서 내가 다른 경험들과 함께 배치했을 때 어울리는 경험을 남기고 아닌 경우는 이제 추려서 없애버리면 좋겠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에 많이 생각해놨다가 몇 개 골라서 쓰는 게 낫지. 나중에 또다시 생각해야 되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최대한 많은 경험들을 생각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동영상 중단하시고 나의 경험 최대한 많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끝났나요? 그러면 우리 2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주제도 정했고요. 구체적으로 전할 메시지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스를 쓸지도 정했습니다. 경험들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제로 영상 광고 만드는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주제 정하기. 이건 이미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내용 정하기. 메시지도 이미 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분량 정하기인데요. 우리가 클래스팅에 올릴 수 있는 파일의 크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광고는 너무 길면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어떤 것이 메시지를 추론하는데 핵심적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광고는 되도록 짧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 광고의 분량은 1시간 아니고요. 1분입니다. 길이가 1분보다 조금 더 짧아도 상관없고 하지만 근데 1분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분에서 1분 30초 이쪽 저쪽 그러니까 적어도 1분 50초에서 2분을 넘기지 않는 분량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클래스팅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역할 나누기 있는데 우리는 혼자서 다 하니까 얘는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촬영 도구와 편집 도구 준비하기 있는데 촬영 도구는 뭘 쓰면 될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수업 보시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집 도구는 선생님이 도덕 수업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쵸? 그때 선생님이 블로를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 외에 다양한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키네마스터라든지 선생님이 쓰고 있는 루미큐브? 루미터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유료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무료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기간제로 무료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워터마크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영상에 포함되지만 기능을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낼 수 있는 효과를 이렇게 저렇게 보시고 내가 만들려는 영상 광고에 가장 적합한 효과를 내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다루는데 가장 익숙한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면 좋죠. 이미 지난 시간에 블로로 여러분들 재능 기부 동영상 만들어 보셨던 분이라면 또 블로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이미 사용해 본 도구니까요. 자, 그 다음은 장면 촬영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장면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자막 넣기에 어떤 자막을 어느 화면 위에 혹은 어떤 타이밍에
넣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글자 크기, 색, 폰트, 어떤 거 쓸지 여러분들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수정하기입니다. 이 수정하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1번하고 3번까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덕 시간에 사용해 봤던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스마트폰 카메라 안에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무엇을 해야 하는가? 4번, 5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장면을 찍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자막을 달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달 것인가? 자막은 어떤 글꼴로, 어떤 크기로, 어떤 색으로 넣을 것인가를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중 없이 계속 촬영하고 편집하다가 또 장면 필요해서 또 찍어야 되고 그거 또 붙여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확실하게 계획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익 광고를 검색해 보시고 나랑 비슷한 컨셉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광고들이 어떻게 촬영됐었는지,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촬영이 됐는지,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했는지,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서 그 안에서 전달했는지, 아니면 자막으로 넣었는지, 스토리 시작 전에 줬는지, 중간에 나오는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지 등등 여러 가지 기법을 여러분들이 먼저 연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촬영하려는, 그리고 편집해서 만들려는 영상 광고와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공익 광고를 하나 찾아서 지금 수업글 아래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짜려고 하는 계획은 그 영상 광고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광고를 하나 정해 오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계획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만들려고 하는 영상 광고의 모티브가 되는 광고를 미리 보고 오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지금 잠깐 동영상을 중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좋게 말하자면 패러디죠? 패러디하고 싶은 영상을 하나 정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이 동영상 밑에 달려있는 참고용 공익광고 영상에 달려있는 주소를 클릭하셔서 선생님이 모티프로 하려는 공익광고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고 오셨나요? 네, 선생님이 참고하려는 광고 동영상의 이름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당신의 배려가 였습니다. 그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면을 보여주죠. 배려가 필요한 장면. 그 다음에 배려하는 모습, 실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배려 앞에 그 배려를 설명할 수 있는 뭐뭐한이라는 꾸며주는 말을 붙여서 영상 가운데에다가 자막을 띄워요. 맨 처음에는 조용한 배려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버스 안에서 조용히 통화하는 배려. 그래서 조용한 배려였고요.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어주는, 그쵸? 그래서 고마운 배려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쵸? 쓰레기를 버리려는데 쓰레기통 위에 어떤 사람들이 그냥 굳이 쓰레기통 안에 넣지 않고 위에 놓고 간 쓰레기들을 발견하고 내 쓰레기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 쓰레기까지 분리수거해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또 세 번째 깨끗한이죠. 뭐뭐한 배려 이렇게 자막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멘트가 나오나요? 아니죠.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당신의 배려가 아이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당신의 배려가 아이들의 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는 몸 돌려서 사라지는 배려한 주인공의 모습을 길게 잡으면서 한마디를 보태죠. 당신의 배려가 아이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엔딩 멘트는 뭐예요?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하면서 행복해하는 아이를 크게 집어넣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세 가지 경험을 뭘로 넣느냐에 따라서 앞에 멘트를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의 교과서가 아니라 선생님은 이것을 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멘트로 바꿀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를 뭐 함께 안전해집니다로 고쳐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을 할지를 잠깐 생각해 보셔서 거기에 알맞는 낱말이나 문구를 먼저 구상해서 넣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처럼 모티프로 하고 있는 패러디할 동영상이 있다면 그 동영상에서 어떻게 자막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과 유사하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 완전히 똑같이 쓰지 말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맞게 살짝 선생님처럼 변화를 주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콘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32쪽으로 갑니다. 네,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계속 쓰고 있죠. 콘티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그쵸? 여러분들 콘티가 뭔지 아세요? 이 콘티는 영화나 뭐 텔레비전 드라마, 동영상 등등을 촬영하기 위해서 어떤 장면을 넣을 건지, 거기 안에서 배우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할 건지, 뭐 배경은 어떠한 소품을 놓을 거고 어떠한 분위기로 꾸밀 건지, 어떤 대사를 시킬 건지, 어떤 소리가 날 건지, 어떤 자막을 넣을 건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록한 것을 콘티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면을 구성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을 다 넣을 거예요. 얘기한 대로 장면의 모습, 배경, 그 다음에 배우의 옷차림, 배우가 어디에 서 있을지, 위치, 손동작이나 표정, 말투가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대사, 자막의 위치랑 어떤 크기,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안에 다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은 정식 콘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찍는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그 과거를 쫓아서 내려간다. 그러면 촬영 순서가 뒷부분을 먼저 찍고 결과를 처음에 보여주니까 처음 장면을 마지막에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촬영 순서를 어떻게 갈지도 정해보시고, 그 다음에 촬영은 아침에 해야 되는지 점심에 해야 되는지 저녁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는지 또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교실이 필요한지 화장실이 필요한지 부엌이 필요한지 침실이 필요한지 현관이 필요한지 엘리베이터가 필요한지 어떤 장면을 넣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촬영할 장소도 달라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나누기는 우리 한 사람이 다 할 거기 때문에 역할은 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확인은 하실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촬영은 카메라예요. 그쵸? 근데 내가 배우로 등장했을 때는 촬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바라나 삼각대, 받침대를 고정시켜 놓고 나 혼자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들께 부탁을 드려서 촬영을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배우로 등장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편집은 어플 쓰셔서 맨 나중에 하셔야 되는 거고, 극본 담당은 지금 콘티 짜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사를 정하는 역할도 이 극본 담당이겠죠. 그 다음에 이 소품과 효과 얘긴데요. 이 효과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컵이 쨍그랑 깨지는 소리를 집어넣어야 한다. 그러면 그 깨지는 소리를 연기할 때 녹음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선명하게 녹음이 안 된다 싶으면은 비슷한 소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따로 녹음한 다음에 씌울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기능을 제공해야 가능하긴 하지만, 그리고 선생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소품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할들을 수행하는 순서는 첫 번째 극본 완성하시고 그 극본 보고 필요한 소품, 그 다음에 효과 생각하셔서 준비하시고 다 준비가 되면 촬영하시고 마지막에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 볼까요? 네. 선생님이 아까 화살표를 넣었다시피 선생님은 1번, 2번, 3번, 4번 순서, 시간 순서대로 장면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를 촬영하고 싶으니까 학교에서 생활하는 순서대로 넣으면 되겠죠. 첫 번째는 선생님이 안문에서 친구가 나가려고 하다가 들어오는 친구와 부딪히는 장면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효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바이러스가 서로의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효과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기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부딪힘. 네, 이게 첫 번째 장면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모티프로 한 동영상이 중간에 뭐뭐한 배려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자막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장면 마지막에 라고 넣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장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 장면 구성해 볼까요? 두 번째 장면은 선생님이 아까 넣었다시피 손소독제를 안 하고 들어와서 친구들의 자리 옆에 뭐 책상 옆면과 그 다음에 가림판 근처에 손이 스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 하나가 앞문으로 들어와서 손소독제를 그냥 지나치고 친구 책상을 지나가면서 만지는 장면, 그 다음에 이쪽 책상에서도 책상 부분을 만지는 장면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도 지나가다가 이 부분을 클로즈업하고 안 하고 갔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씩 클로즈업을 하면서 각각의 클로즈업을 할 때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면 마지막에 (3번) 장면이에요. 3번 장면에는 선생님이 어떤 경험 아까 이야기했었나요? 선생님이 원래는 급식실 이야기를 했는데 급식실보다 이거 등하교 때 줄 서는 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등하교 때로 보겠습니다. 등교하는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다가가서 터치하는 장면, 그 다음에 또 바이러스가 퍼지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장면 마지막에 이렇게 넣을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을 구성해야죠. 마지막 장면은 원래 동영상에서는 여자아이가 웃고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라고 했었죠. 선생님도 이쪽에 똑같이 함께 로 하고, 선생님은 마지막 장면에 네, 이렇게 선생님이 콘티를 완성을 해봤고요. 이제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요? 촬영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교실에 들어오는 거, 교실 생활하면서, 하교할 때, 마지막 이런 식으로요. 촬영 시각과 장소입니다. 촬영 시각은 밤이면 안 되겠죠. 아침이나 낮에 찍어야겠고요. 장소는 교실, 복도는 안 나와도 되겠네요. 복도에서 등장은 해야 되지만 교실 아니랑 그 건물에서 나와서 교문으로 나가는 하굣길 거기랑, 마지막 장면은 배경이 교문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교문. 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232쪽에 콘티 4장의 그림,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촬영 순서와 시각과 장소까지 완성하셔서 오늘은 어디까지만 올릴 거냐면 밑에 순서랑 시각, 장소 말고 이 위에 그림 4개 있죠. 촬영할 장면 4가지. 이거만 크게 4개의 장면이 다 보이게 찍으셔서 오늘 수업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콘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칩니다.